박시백의 오려사 이번 시간에는 예종의 정치와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7의 왕위에 오른 16대 예종, 여진정벌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조정을 운영하는 능력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어땠나요? 내치가? 매우 훌륭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무난한 잘 흐름을 잘 네네 이어갔다. 이런 임금이었지 네. 않나 싶은데 뭐 일단 선왕들처럼 유교를 기본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그 다음에 불교도 존중하는 그런 네. 모습을 기본 보여집니다. 음, 이 궁궐내에 이제 도서관들을 지어가지고 여러 시경, 서경 같은 보문각 같은 도서관. 예. 네. 이런 경전들을 이제 강론하게 하고 또 이때 그 예전에 이제 최충 공도 있잖아요. 네네. 이 사학 12공도가 워낙 명성하다 보니까 국자감 위세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교육이 왕성하니까 공교육이 그러니까. 기능이 좀 떨어지는군요. 그래서 네. 국제감 내에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를 둬가지고 여학생들의 학업을 이제 진행시키고 또 이들을 위한 장학기구라고 보여져요. 네. 장영고를 설치해서 지원하기도 했고 뭐 그에 이제 본인 자신이 워낙 이제 그 공부를 좋아하지만은 그중에 시집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그래서 신하들 만난 자리에서 시를 먼저 쓰고 화답시를 쓰게 한다든가 잘 쓰면 또 상을 내리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졌는데 도의장가라고 있잖아요. 네. 이 도의장가도 이때 나온 시이죠. 네. 보통 도의장가는 많이 아는데 지은이가 예종인지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거 끈을기 잘해야 돼요. 네. 도의장가 보통 네 글자면 두 글자 두 글자인데 네. 도의장가.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 네. 도의장가 이렇게 그렇죠. 부르죠. 네. 예, 그 도의장가는 예전에 워낙 뭐 불교행사 같은데 성실하게 참석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팔관 행사에서 신순경, 김락 이게 왕건 시절의 장수죠. 네. 팔공산 전투에서 있었던 왕건 시절의 장수를 형성한 모습을 보고는 네. 이때 이제 지은 시가 바로 이게 도의장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뭐 해독하기가 힘든데 우리 예전에 이런 좀 한문 향가 이런 거 해독되게 잘하신 우리 양주동 선생님이 이제 해독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살펴보면 이제 태조의 목숨을 온전하게 지킨 두 장수의 마음은 하늘에 미치고 그 넋은 가셨지만 내려주신 벼슬은 대단하구나. 두 공신의 일은 오래되었지만 그 거룩한 자치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고려가요로 또 알려져 있는 바로 이제 특히 왕이 지은 고려가요라는 점에서는 아주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그 작품입니다. 자, 정치에서 외교는 좀 어땠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송과는 선대 왕처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그렇죠. 유지한 거죠. 네. 뭐 선대처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좀 활발해졌다. 활발해지고 네. 예종 5년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송나라 황제가 이제 사신을 보내와서 거란으로부터 그 왕으로 책봉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 네. 보통 이제 사대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게 책봉을 해주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송의 입장에서도 남조와 북조인 거란과 남조인 자신이 있는 조건 하에서 고려의 처지에서는 이제 거란에서 책봉받고 거란에 사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들과는 그냥 국가 대 국가로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그전에도 그래왔습니다만 이것을 공인한 네. 독특한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뭐 각종 악기, 악보, 뭐 의사들, 약재들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보내주고 네. 고려 유학생들도 뭐 많이 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종도 굉장히 그에 대한 감사의 뜻이기도 하고 어쨌든 송나라 황제로부터 받았던 각종 선물 같은 거를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전시해 놓고 신하들과 같이 가서 이제 같이 관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곤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송과 요와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문제는 여진의 부상입니다. 그렇죠. 동북아 정세가 이제 변화가 시작됐는데
이때 고려를 놓고 보면 동북 지역에서 여진, 사실은 그 여진보다 더 강성했던 거는 서북 지역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예요. 네. 그런데 이 무렵 되면 여진족의 힘이 점차 강성해져서 그 예종 8년쯤 되면은 1115년을 보면 요 아골타라는 인물이 오아독이라는 인물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그 아우였어요. 이 아골타가 승계를 해서 이 요나라와 맞서겠다면서 이 우선은 고려가 아닌 요나라를 우리가 확실하게 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나라 쪽에서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려 쪽으로 이제 이 아골타 쪽의 여진을 우리가 협력을 해서 이들을 치자 이런 제안을 해오게 됩니다. 자, 이 예종과 신하들이 이 요의 연합군 제안을 놓고 조정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장면이 궁금해집니다. 이 결론은 또 어떻게 날 건지. 일단은 다수가 이제 파정에 찬성합니다. 네. 여진하고 상대를 해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진은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좀 알로보는 네. 이런 상황이었고 코로나에서는 어쨌거나 그동안 사대해온 기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가 아닌가라는 판단하에서 대부분 찬성을 하는데 네. 하지만 이제 척준경 아무래도 이제 무장 출신이어서 그런가 네. 이제 어떤 흐름을 잇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김부식 그 형제들이 형제. 예,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음. 반대 의견은 뭐 그동안에 이제 여진 정벌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다시 이제 남이나라 전쟁에 참여해서 그런 고생을 끼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것이었거든요. 이들이 이제 무게감 있는 이들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한쪽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합병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금나라에서도 또 이제 사신을 보내와요. 네. 금나라로서는 이제 고려를 요나라 편, 거란 편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게 좀 목적이었죠. 그래서 고려로서는 양쪽을 다 상대하면서 어쨌든 그 성을 살펴보다가 금나라가 생각보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기세가 커진다 싶었는지 더 이상 거란의 연호를 쓰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갑자만 그렇죠. 갑자만 쓰는 거죠. 갑자만 쓰고 연호 빼고. 연호를 빼버리는데 그런 판단을 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앞으로 금나라가 거란을 대체하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이 섰다는 얘기겠죠. 네. 고려 예상대로 실제 금나라가 만들 대로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리고 네. 그 여세를 몰아 압록강 인근의 내원성과 포주성을 함락 직전까지 몰고 가는 네.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내원성과 포주성은 요와 고려, 즉 거란과 고려 사이에 강동 육주를 둘러싸고 뭐 오랫동안 그 신경전을 했던 그렇죠. 바로 네. 그런 지역이었는데 수십 년 이상 예. 동안 서로 주고받았던. 이 지역을 금나라가 이걸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잽싸게 금나라 쪽에 사신을 보냅니다.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네. 쟤네들 지금 억지로 차지하고 있는 건데 원래 우리 땅이다. 즉 금나라 니네가 넘보지 말아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금나라 입장에서도 고려가 척질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그래 그렇다면 니네가 알아서 찾든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이 당시 이 포주성과 내원성에 있는 이 거란군은 금나라에 완전히 포위되는 상태고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고려와 맞서 싸운다거나 할 정도의 힘이 있는 조건은 아니었던 네.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그들이 먼저 우리가 이제 정말 손 쓰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양곡이 없다고 하면서 고려에다가 양곡을 요청을 해요. 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먹을 게 없다. 좀 얼마 꺼달라. 이렇게 했는데 고려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아니 그걸 그냥 우리한테 반환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먹일 텐데 뭐 걱정이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곡식 고민이 줄어도 사라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다가 더 이 금나라 공격이 더욱 거세지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이제 그 성 안에 있던 그런 족애들이 배에 타고 다 이제 빠져나가면서 고려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너네가 인수하는데 다만 이후에 이제 우리 황제의 지시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빠져나가죠. 즉 고려로서는 그동안 100여년에 걸친 진짜 수건이었는데
뭐 전투 한 번 없이 손쉽게 그냥 도로 찾게 된 것이죠. 이거 정말 능숙한 그리고 발빠른 외교전의 승리 결과이지 않은가. 아, 그렇죠. 예. 마침 아골타가 고려에 서신을 보내왔어.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서신인 것 같은데 박하병님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성인 대여진 금나라 황제는 아우인 고려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오. 우리는 선조 때부터 거란을 대국으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아 공손히 근신하며 섬겨왔소. 그런데 거란이 무도하게 우리 영토를 유린하고 우리 백성을 노예로 삼았으며 명분 없이 수차례 군대를 출동시킴에 부득이 우리는 대항했고 하늘의 도움을 입어 섬멸할 수 있었소. 왕은 우리와의 화친을 허락하고 형제의 의를 맺어 대대로 좋은 사이가 되어주기 바라오. 일단 그 이전에는 그 자신이 얘기하듯이 네. 부부의 나라로 이제 섬겨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형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굉장히- 완전히 이제 위상이 달라진 거죠. 그럼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조선에서 이제 그 청나라가 등장할 때가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금나라였잖아요, 출발은. 그렇죠. 후금이죠. 예, 금나라로 출발하면서 그때도 처음 정요란 당시만 하더라도 이 관계를 이제 형제 관계를 맺어요. 이 형제라는 것은 위아래는 다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하죠. 근데 사대하는 관계는 부모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골타는 이제 고려에 대해서 나름 형제의 관계로 잡았던 건데 고려 입장에서는 이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저것들 옛날에 우리한테 와서 그러던 친구들이 무슨 형제, 지네가 형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거의 유일하게 그래도 하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린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김부철, 김부식의 동생이었어요. 네. 바로 이제 그 이전에 우리 역사에서 송나라하고 거란이 형제간의 명약을 맺어 대대로 하천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 송나라도 오랑캐인 거란하고 이렇게 좀 굽힌 그런 사례도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권도, 성인 또 임시적인 변동책을 쓸 수 있다. 네. 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바로 이 금나라를 자극하지 않고 임시로 그냥 요즘 표현으로 립 서비스 그냥 형이라고 네, 하면 형식적인, 그냥 네. 형식적으로 불러주는 거 이것이 오히려 더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김부철의 상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김부철의 상소문의 내용이 고려가 이제까지 해왔던 좀 더 탄력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의 어떤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좋은 시절이었죠. 네. 이게 불과 여기서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골타가 서신을 보내오는데 짐이 군사를 일으켜 벌써 이제 표현이 다 아, 짐으로 가잖아요. 나오네, 이제. 요 나라를 정벌해서 북쪽 상경에서 남쪽 바다에 이르기까지 평정하여 안정시켰으니 사실 보내이를 알려준다. 말 한 필 보내니 받으라. 이렇게 이제 보내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동 분위기는 2년 전하고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제 지들이 무슨 형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네. 바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수락하는 이런 답서를 가지고 사신을 보내는데 네. 이번에는 아골타가 됐어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역전됐어요, 이제. 예, 갖고 갔던 이제 외교 문서 중에서 음. 그 전체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금나라의 근원이 우리 땅에서 비롯되었음이랴.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인정했던 거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영가가 얘기하기로도 우리는 이제 그 고려에 풀든 부모의 나라를 여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었고 또 고려사의 기록에 이제 뭐 두어 가지가 나오는데 내용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평지에 사는 어떤 승려 혹은 그 승려의 아들이 네. 여진 쪽에 건너가서 여진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고 그 아이의 아이 아마 증손자쯤 될 것 같은데 네. 그 손자 때에 이제 영가가 나오고. 이렇게 네. 이제 음. 하여튼 왕업을 음. 일으키게 된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조상은 고려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인데 이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닌 게 아니라 아골타 입장에서는 이제 황제국이 돼서 고려를 이제 거의 그야말로 사들이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알고 보면 너희들 조상은 우리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거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아골타도 상당히 좀 침착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고려를 완전히 우리를 복속시킬 단계는 아니다.
가장 큰 목표는 연달아 그렇죠. 정복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쪽에서도 금나라를 경계의 천리장성을 석자씩 높여서 이제 막 공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네. 고려를 공격하기에는 쉽지 않다. 일단 고려하고 화해를 맺고 우리 서로 뭐 저기 신경 뭐 서로 이제 막 전투하고 이러지 말자. 그러고는 주력을 요나라 정벌에 이제 총투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침내 이때는 또 그 금나라가 송나라하고 일시연합을 해서 1125년에 마침내 그 고려를 그렇게 초기에 그 괴롭혔던 거란이 이때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금나라가 그 연하를 제압하고 새로운 어떤 이제 지배자로 등장하게 된 이후에 고려하고 관계는 고려로서는 오히려 더 편해져요. 네. 왜냐면 금나라는 그 고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았고, 고려에서 막 성을 쌓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다만 이제 고려에 대해서 사대만 요구하고 그 외에 나머지 무리한 요구 같은 것은 거의 하질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여진 세력들이 뭐 고구려에서도 이제 같이 살아왔고 우리에 대해서 좀 더 동질성을 많이 느끼는 세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 태조에서 성종까지 내치를 다지고 거란과의 3차 전쟁으로 또 이겨내고 또 요와 금과의 또 적절한 외교를 통해서 이 200년의 과정들을 이어온 고려의 역동적인 역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변의 시대로 맞이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잇따른 정변의 현장 속으로 이어가겠습니다.